저는 2023년도에 한 3월 달부터 시험 준비를 해서요. 10월 달에 있었던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하고, 그럼 만약에 제가 다시 시험을 친다면 저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합격. 진짜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땅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할 결심 있으신 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한 3월 달부터 시험 준비를 해서요. 10월 달에 있었던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하고 이제 곧 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네,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매년 15만 명에서 39만 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최종 2차까지 합격하신 분은 8,900명에서 한 27,000명 정도 합격을 했고, 2023년도에는 15,157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률로 따지면 최저 한 19.6%에서 높을 때가 36.6%였고, 작년에 합격률은 23.1%였어요. 4명 중에 1명만 시험을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명만 합격한다는 거는 만만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막 워낙 많이 응시를 하고 많이 응시하는 만큼 합격생도 많다 보니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좀 약간 우습게 보다가 약간 뒤통수 맞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일정을 한번 보면 접수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고요. 시험은 10월 26일 토요일날, 최종 합격 발표는 한 달 뒤인 11월 27일이고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결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10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고 10개월이라는 게 아니고 뭔가 전략적으로 잘 짜면 10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다. 파란색이 1차고요. 주황색이 2차 과목인데, 부동산학 개론이 말 그대로 개론,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2차에 있는 과목에서 일부분 내용이 넘어와요. 제가 느끼는 모양은 바로 이런 깔때기 모양이에요. 1차 1교시에 민법과 공인중개사 학개론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두 개 과목은 좀 안 겹치는 것 같아요. 민법, 그리고 2차에 있는 공법, 공시법, 중개사법, 이게 다 모여서 바로 공인중개사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은 이 4가지 과목이 모두 다 겹치는 아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신고를 한 개를 딱 보게 되면 4개의 과목을 약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민법의 물권법과 공시법의 등기 있는 부분이 굉장히 겹쳐요. 공인중개사 자체가 등기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매매가 일어나거나 증여가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과목이 시너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동차처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래신고처럼 하나를 공부해 두면 여기도 겹치고 저기도 겹쳐서 사실 양쪽 다 아주 이득 볼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나는 동차로 합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차 공부할 때 이건 2차 나오니까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지. 2차 공부할 때도 내가 이 내용은 학개론에 나온, 이게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복습이 자연적으로 반복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다시 시험을 친다면 저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시험을 준비를 하니까 당연히 1차 1교시 학개론부터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민법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막 급해져서 뒤에 거 강의 듣다가 말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동차로 합격을 하고 보니 그 모든 과목에 어떤 부분이 중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나니까 저 같으면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법이 제일 범위가 많고 어려워요. 근데 공법이, 저는 이런 내용을 살면서 처음 봤어. 이게 공법이구나. 사람들이 왜 공법 하는지, 공법이 어렵다라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용어들이 좀 비슷한데 뜻은 완전 다르고 근데 머릿속에 계속 헷갈리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공법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차 처음이다 라고 하더라도 공법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법부터 한번 훑고 그 다음에 1차 학개론 이거 공법에서 맞는 건데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마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따르면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열심히 빡공 열공을 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효과를 바로 마감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처음부터 학개론을 쭉 보다가 나중에 이제 공법을 보게 되면 공법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1차만 봐야지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만약 공법부터 쭉 달리다가 이제 공법 한번 봤으니까 그 다음 과목 봐야지 하고 봤을 때는 마음이 급한 거지. 학개론 큰일 났다, 빨리 공부해야겠는데 라는 식으로 오히려 1차에 집중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공법이 시간을 좀 적시듯이 계속해서 가랑비 적시듯이 꾸준히 하게 되면 머릿속에 약간 체계가 좀 잡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냥 비슷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헷갈린데 약간 틀 자체가 약간 루틴한 느낌? 민법의 물권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쉽기는 채권법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순이에요. 왜냐면 채권은
뭐 살면서 좀 겪어볼 일들, 좀 기본적인 계약이라서 좀 익숙한데 사실 문법법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의 전세와 그 민법상 전세권이 다르다 보니 거기서 오는 멘붕도 좀 있고 그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랑 총칙 챙기고 물건을 버려. 공인중개사인데 물건을 버려. 이런 약간 암담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물건법을 버릴까 하고 채권법이랑 총칙만 조금 하고 등기랑 거래에 관한 내용, 거래 신고 관한 내용 있다 보니까 물건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물건법을 안 하고 등기에 관한 내용을 같이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이 가져가는 게 세트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좀 계속 듣다 보면 귀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등기법이 범위는 좀 작아요. 한 8문제에서 10문제 사이로 나오는데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 그렇다고 해서 다 챙기면 또 많아. 게다가 또 그 2차 2교시에는 세법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세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 버렸는데 등기까지 버리면 공시법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기를 챙겨야 되는데 등기를 챙기려고 하니 민법을 물건법을 버리는 생각이 나는 거죠. 2차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동차 같은 마인드로 공부를 하려면 민법에 물건법부터 같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법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또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 듣고 날아가고 하는데 그래도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좀 많이 들었는 거랑 안 들었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세법을 완전 버리시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버리면 또 맞출 게 없거든요. 이 4개를 만약 다 하고 나서 학계론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는 내용이 한 30%에서 40%는 되는 거예요. 꽈락을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부분을 조금만 좀 건드리다 보면 나름 할 만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공시법 내용이 이제 공간 지적 정보에 관한 내용과 이제 등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단순 암기거든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게 뻔해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계속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내용이 적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급하게 강의를 후루룩 듣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감이 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외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기본서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냥 요약서로 그냥 공부하시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공법같이 이런 내용은 엄청 또 많아 기본서가.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번 회독을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먼저인데 기본서를 천천히 읽다 보면 좀 읽다가 지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공부를 할 때 학계론이랑 민법은 기본서를 샀어요. 근데 샀는데 결국 다 못 봤지. 그냥 처음에 몇 번 강의 듣다가 나중에 버리고 그냥 기출문제 하고 기출문제 풀고 거꾸로 찾아봤거든요. 기본서 양도 너무 많고 그때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서 있고 요약서 있고 핵심 정리 있는데 핵심 정리는 양이 너무 작았으면 이해가 안 되고 요약서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뭐 강의를 2개 들을 거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운다면 그 2개 강의 있는 부분에 요약서를 일단 구경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제목 오늘 뭐 이런 거 보는구나 하고 구경을 한번 한 5에서 10분 정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요.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강의 들을 때 강의 쭉 다 듣고 문제 풀어야지 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리고 자꾸 틀리니까 짜증나잖아. 배운 거를 바로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강의 듣고 바로 복습하려면 강의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복습하려고 지금 좀 처음에 이렇게 정독을 해야 되는데 정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도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연도별 기출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문제 범위별 기출문제가 있는데 강의 듣고 범위별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푸다 보면 기출문제 나중에 뒤에 놓고 풀어야 되는데 나 다 알고 답을 외워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축하합니다. 합격이에요. 기출문제 답이 외워질 정도로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 진짜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3번이었는데 까지 생각이 날 정도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진짜 많이 풀면 진짜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에 만약에 기출문제 10번을 풀었다? 무조건 합격. 100% 합격.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5번 정도 풀었더라고요. 1차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차는 한 7번 정도 봤고 뒤에는 한 4번? 3번? 이렇게 봐서 둘이 평균하면 한 5번 정도 봤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짱이에요. 그냥 풀었던 거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알 것 같잖아? 아니요. 틀렸던 거 또 틀립니다. 합격할 결심의 노하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 땅,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